최순실 씨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장외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뒤늦게 발탁된 것에 대해 호남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큽니다. 일반 마늘을 친환경 마늘로 속여 학교급식에 공급해 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농산물 유통업자가 붙잡혔습니다. 광주FC가 정조국의 극적인 동점골로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정조국은 시즌 득점왕 등극이 유력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면 할수록 시민들의 분노는 거세지는 형국입니다. 대통령 사과 때도 그랬고 이번 개각도 그렇습니다. 잇따르는 시국 선언이 이제는 장외투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 당원들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퇴근길 시민들에게 하야를 촉구하는 서명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분하고 억울하고 정말 허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당 광주시당은 광주 충장로에서 1인 시위와 함께 거리 선전을 시작했고 전남대 총학생회는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대통령의 퇴진을 비는 시국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광주 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비상시국회의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퇴진 운동과 장외투쟁을 결의했습니다. 현수막 달기, 경적 울리기, 서명운동 등 구체적인 행동을 제안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주권자들의 무서운 힘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민중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저들에게 민중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대단한가를 보여줍시다. 박근혜 퇴진 광주운동본부는 주말엔 시국 촛불대회도 예고했습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허탈과 분노가 대통령 퇴진 요구로 이어져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번 개각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이 발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물타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와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도 최순실 정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개각으로 국정농단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합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비대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을 비판했습니다. 특강을 위해 목포대학교를 찾은 김 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이 내정한 인사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났다고 해서 지금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본질적으로 변할 수 있겠어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인사를 각각 비서실장과 총리로 내정한 데 야권이 격한 반응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입장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부정하면 니네들이 전 정권을 부정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치인들이 하면 안 돼. 그건 정치인들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 지형이 야권 중심으로 흐르는 건 상대성 때문이라며 현재의 민심과 정세가 안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전남대학교 특강에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순실 사태를 헌법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10월 25일 날 90초짜리 사과를 하는 그런 식으로 거짓 사과를 해가지고 국민들 분노를 한 번 더 산다면 저는 거의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꾸준히 배제됐던 호남 출신 인사를 이번 개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최순실 사태를 물타기하는데 호남을 이용했다는 반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일반 농법으로 재배된 마늘이 친환경 마늘로 둔갑된 채 학교 급식에 사용됐습니다. 20억 원어치가 공급됐는데 유통 과정에서 이를 막을 장치는 없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무안의 한 농산물 유통업체입니다. 농약을 사용해 재배한 일반 마늘을 유통하는 업체로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이 업체에서 20억 원어치의 마늘이 친환경 인증서 스티커를 붙인 채 광주와 전남, 서울 지역 급식재료 납품업체 9곳에 들어갔습니다. 친환경 인증 제품을 조금만 구입해도 인증서 스티커를 마음껏 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6억 원에 이르는 차액을 챙긴 겁니다. 농가에서 상가하고 판매한다고 이제 50대가 60대가 압박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6억으로 한 거야. 이 마늘들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학교 급식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 인증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인증서로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업체에서 마늘을 사들여 학교로 넣어주는 급식 납품업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습니다. 친환경으로 둔갑된 마늘이 급식 납품업체와 학교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를 검증할 만한 장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인증서 주죠. 검사 성적서 주죠. 또 그 농가한테 우리가 전화해보니까 물건 팔았다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8월 광주 정교조가 학교 급식 재료를 전수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실한 관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어등산 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 관광개발이 광주 도시공사의 승인 없이 지분을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경림 광주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 리조트의 100% 지분을 갖고 있던 광주 관광개발이 지난해 7월 다른 민간업체 두 곳에 지분 24.6%를 70억 원가량에 팔았다며 이는 승인을 받도록 한 실시 협약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광주도시공사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건 잘못이라며 사후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광주시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브로커 2명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가구 도매업체 브로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광주시의 가구 구매 계약과 관련해 여러 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인쇄 광고업체 브로커 B씨는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이들은 보통 납품 대금의 15에서 30%를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관련 업체 6곳을 추가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 중입니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관련 분야 채용에 대한 취업 준비생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도 지역 인재 채용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전 입사 1, 2년 차 사원들이 예비 후배들에게 채용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한전에 입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지 지도를 해줍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이 어떤 식으로 저희 회사에서 잘 어필될 수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저희 회사의 발전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저희가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는 취업 준비생들은 멀게만 느껴지던 공기업이 도전해볼 만한 일터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입사하신 지 1년 미만이신 분들이 계셔서 채용에 관해서 되게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그런 생생한 정보들을 더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출신 학생들이 공기업 취업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게 자신감. 채용 담당자들은 한전 등 공기업 신규 합격자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출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지역 대학의 몇몇 대학은 아주 좋은 성적으로 최근 1, 2년 사이에 입사 인원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력 분야 기술 박람회인 빅스포와 함께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열리면서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도 인재 채용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노동부에서 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넓게 해주시면 많은 인재를 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꼭 이렇게 맞춤형으로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아무래도. 빛가람 에너지 기업들은 에너지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큰 만큼 채용의 기회도 확대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화장실 안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찰서에 바로 신고가 되고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죠. 바로 안심벨입니다. 전라남도 내에 있는 공중 화장실 가운데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요. 전체의 2%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도내 공중 화장실은 5,400여 곳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 안심벨이 설치된 곳은 단 105개소뿐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4년간 공중 화장실에서 4,700여 건이 넘는 강력 범죄가 발생을 했고요. 그중 15%가 성범죄라는 사실에 비춰봤을 때 대다수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께서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공중 화장실 관리와 안심벨 설치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추진되다 보니까요. 연계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실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FC가 정조국의 극적인 동점골로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색이 짙던 후반 추가 시간. 광주FC 정조국이 그림 같은 헤딩슛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이 골로 광주FC는 11승 13무 13패, 승점 46점을 기록하며 11위 인천과의 승점 차를 4점으로 벌렸습니다. 남은 한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K리그 클래식 잔류를 확정지은 겁니다. 올 시즌도 굉장히 선수들이 땀을 많이 흘렸고 또 그에 대한 맞는 보상을 얻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즌 이적해서 시즌 내내 광주를 이끈 정조국은 팀을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며 1등 공신이 됐고 19골로 올 시즌 득점왕 등극도 유력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저한테 또 다시 이런 날이 올까 굉장히 고맙고 굉장히 감사한 하루가 아닌가 뜻깊은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광주FC는 이번 시즌 한때 급여까지 체불되는 열악한 운영난에도 선수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똘똘 뭉쳐서 강팀들을 위협하는 돌풍의 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메인 스폰서 유치 같은 경영 전략 마련 등은 내년 시즌 한 단계 더 도약을 바라는 광주FC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